네, 광고가 없기 때문에, 유튜브 광고가 없기 때문에 구독하면 여러분들이 좋은 방송, 제가 돈 버는 건 하나도 없고 여러분들이 좋은 방송 미스터 berlin입니다. 또 24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좀 구독 취소와 싫어요 좀 눌러달라고 좀 말씀을 드렸더니 최근에 유튜브 알고리즘의 영향으로 조금 200뷰, 300뷰 대 클립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400뷰 때도 가끔 있고요. 원치 않은 결과인데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유튜브 구독자가 너무 많아지면 막 구독자 10K 된다. 막 구독자 너무 많아지면 접을 생각도 하고 있는 유튜브. 여러분들은 친구, 가족, 지인들께 추천해 주시지 마시고 좋은 건 여러분들만 보시길 바랍니다. 자, 서브텍 잠깐만. 그 공지사항 있습니다. 그 CS25 회원님들 제 아침에 컨텐츠 두 개나 만들어 가지고 올려드렸습니다. CS25, CP3 회원님들 꼭 한번 그 컨텐츠 한 30분짜리 컨텐츠 올려드렸으니까 꼭 한번 중요한 인사이트이기도 하니까 중요한 어떻게 보면은 출입구 게이트웨이를 제가 열어 드리려고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CS25 회원님들 내러티브 인덱스 또 업데이트 되었으니까 또 지금 현재 알트장 지금 상당히 그 침체장 인데다가 그 비트코인도 최근에 좀 변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내러티브 인덱스도 많이 변동이 됐습니다.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내러티브 인덱스는 이 전체 그 분야가 있잖아요. 뭐 디핀, 디파이 뭐 등등 분야가 크립토에도 세부 분야가 있는데 거기서 누가 리드를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전체적인 조망을 해볼 수 있는 랜드스케이프이고요. 리드를 하고 있는데 너무 프라이스적으로 저평가되었으면 꽤 괜찮은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구성에서도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입니다. 자, 기타 등등 하여튼 멤버십 회원님들은 항상 수시로 한 일주일에 한 번씩 혹은 짧으면 3일에 한 번씩 꼭 한번 자기 폴드 들어가 보시. 제가 일일이 전달 못 드린 것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네, 리퀴드 UI가 나온 후에 뭐 그런 건 맞습니까? 이거 리퀴드 UI 적용된 카플레이입니까? 아무튼 iOS나 이런 쪽도요. UI 저 대대적 개편을 그러니까 iOS에 갑자기 웬 크립토에 iOS 얘기를 하냐 뭐 말씀을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겠는데 결국은 웨어러블 디바이스 그러니까 모바일 모바일 기기 이제 아이폰이 아니라 들고 다니는 그 모바일 기기를 탈한 그러니까 자동차라든지 뭐 글라스라든지 이쪽으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매일 쓰는 디바이스 쪽으로 이 소프트웨어 산업도 옮겨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리퀴드 UI 자체가요. 그 글라스 그 투명한 그 이번에 새로 나온 컨셉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자체가 그거를 의미를 하거든요. 그거와 크립토가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는 우리 프리미엄 회원님들께 소개를 좀 옛날에 드린 바가 있었는데 또 한번 또 잠깐 짤막하게 또 얘기를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끝나고 녹화 드릴게요. 그래서 비트코인 익스체인지 디포지트, 비트코인 쪽을 보면은 어쨌든 이 입금되는 어드레스 카운트가 급격하게 역사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이 16년 차트고 이거 25년 차트이기 때문에 꽤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차트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게 상당히 그 하락 추세에 있다는 거죠. 오래 전부터 2021년부터 대충 찍어 보면은 2021년, 22년하고 지금 현재 2025년 기준으로 본다면 정기적으로 무조건 하락입니다. 이거 이제 관련된 게 뭡니까, 여러분? 리저브, 여러분들 잘 보시는 비트코인 거래소 보유랑 이런 것도 하락이 되고 있는 와중에 당연히 이게 입금 주소가 하락이 되다 보니까 거래소 보유량도 낮아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할까요, 여러분? 익스체인지에 물량이 많아야 팔 거 아닙니까? 셀을 할 거 아닙니까? 그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 뒷받침 약간 그거 비슷한 관련된 얘기인가 아닌가 싶은데, 이게 이제 UTXO 에이지 트라이앵글이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이게 지나다는 거는 지금 최근에 2025년, 2024년 지금 이번 최근에 이렇게 새로운 유입자 비트코인을 새로 알고 새로 관심을 갖고 들어온 쇼텀 홀더들의 어떻게 보면은 빈도수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결론은 비트코인이 대중화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비트코인은 이제 대중화의 시기에 들어섰고, 2018년 때 워낙 이때 그 큰 불장이었다 보니까 큰 대단한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장이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한번 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잠잠한 시즌에서 사실은 크립토에 관심 있는 사람만 하고 뭐 이런 상황인데, 지금 2024년, 2025년 치고 이제 일반 대중들도 비트코인을 이야기해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거를 보고 알 수 있는
그 인사이트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 GM25 본편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쇼텀 그러니까 기간을 홀딩 기간을 보면 쇼텀 홀더, 그 다음에 그냥 뭐 다른 그냥 전체 의미로 보면 대중화, 이런 시기가 지금 현재 이게 진해질수록 그 대중화가 앞당기고 있고, 대중화가 결국은 비트코인 대중화가 추동하는 건 뭐겠습니까, 여러분? 변동성 감소입니다. 변동성 감소. 근데 이것도 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보면 변동성 감소 그 밑에 하부 주제로 또 변동성 증가도 있거든요. 서브 카테고리 가보면 더 복잡한 얘기가 있는데,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대중화가 이제 비트코인이 성공하고 있으면 결국은 이것이 굳어진다는 거지. 이제 점점 수많은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마치 우리가 금이나 이런 것 예전 에셋도 결국 대중화된 에셋이잖아요. 그렇게 되게 되면 결국은 굳어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비트코인 맥시들, 야 비트코인만이 진정한 에셋이고 알트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은 기분을 좋게 해줄 만한 차트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 뒷면에 다른 또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GM25 형님께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 그다음 이건 제가 노츠 같은 경우도 이제 비트코인 노츠에 대한, 그러니까 비트코인 순수성을 유지를 하자는 그런 대안 노드인 노츠가 상당히 무슨 반 리스트를 만들어 가지고 무슨 IP랑 뭐 해시 주소 뭐 다 이렇게 트래킹 해가지고 막는다는 얘기인데, 이 액션 자체가, 이런 깃허브를 이 반 리스트를 만든다는 액션 자체가 지금 이 비트코인 노츠의 반대편에 있는 비트코인 코어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이게 뭐 비트코인 개념이 일종의 개념인 거거든요. 비트코인 개념이야. 비트코인에 개념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분산 네트워크 관계에서. 그래서 노츠 특정한 노드 타입을 근거로 거기에 주소와 IP 주소를 이렇게 반한다는 이 액션이 나온다는 자체가 얼마나 코어가 지금 현재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증명해 주는 거죠. 참 얼척이 없는 케이스가 좀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비트코인 코드베이스 자체도 탈중화를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거지 어프로치대로.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컨센서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나라가의 방향을 어떻게 협의를 해야 되는 그 컨센서스 프로토콜 자체가 전무한 상황이 비트코인 다오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여러 정책적으로 지금 상당히 발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특정한 한 개인이나 단체에 의해서 비트코인의 이 디렉션이 좌우가 되는 상황은 막아야겠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UTX 블록, 이게 P&L 카운트,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결론적으로 내려가면 그 투자 심리, 뭐 손해 구간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내려가게 되면 손해, 이익, 올라가면 이익, 올라가면 이익 및 과열, 내려가면 뭐 손해 및 뭐 그런 그 장이 식는 효과, 막 이런 것 다 동시에 얘기해주고, 이게 바로 P&L 카운트, UTX 블록 P&L 카운트 뭐 그런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 투자 심리 투심 아주 그냥 하락세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최근에 한 몇 주 전입니까? 그때 이제 HC 찍을 때는 과열 및 이 구간이었는데, 이제 손해 구간으로, 손실 구간으로 지금 현재 스코어 진입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상당히 특히나 여러분들 개미이 같은 투자자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힘든 구간이 시작되었다. 반등 칠지도 모르겠지만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때 두드러진 게 이제 작년에 이제 이렇게 가장 그 횡보장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락 횡보장, 하락하면서 전체 디렉션 하락하면서 횡보하는 장이 가장 버티기 어렵다 그랬죠. 그때 딱 이런 지표가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 지표가 시작되는 지점인지 다시 반등이 올 것인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도 도치 본편에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전된 시그널이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반전된 시그널보다는 하여튼 그게 반전인지 안 반전인지 개인의 판단을 해야겠지만, 제 시그널이 하나 잡혀가지고요,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텍사스의 비트코인 마이닝 뭐 이게 법적으로 이제 된 겁니까? 아무튼 비트코인 마이닝 오피셜 온라인 인 텍사스, 이게 최근에 시퍼스 비트코인 마이닝 뭡니까? 하여튼 마이닝 관련해서 제가 우연히 걸려가지고 갖고 왔는데, 뭐 되게 크네요. 하여튼 미국의 텍사스에 엄청난 마이닝 풀이
생겼다는 건데, 마이닝 풀, 대형 마이닝 풀 보면 US 출신이 많습니다. 미국 출신이 많아서 현재 중국이 마이닝을 공식적으로는 그 위법이라고 하고 있는 사이 미국은 지금 마이닝 쪽에 엄청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국이라고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식적으로 알려진 것만 위법인 거지. 다 중국도 다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이거는 트위터 잡 포스트인데요. 말 그대로 뭐 제가 굳이 언급할 필요 없는 포스트 왜 갖고 왔냐면, 지금 현재 이 솔라나와 이 ICP 커뮤니티 사이에 이제 그 서로 대부분은 그 서로 이제 욕하고 있다는 얘기가, 서로 이제 막 이러저래 막 욕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어떻게 뭐 화해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하여튼 뭐 듣도 보도 못한 근거도 없는 그냥 트위터 갖고 왔는데,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미 이 솔라나 커뮤니티와 ICP 커뮤니티가 동시에 언급되면서 막 자기들이 싸우네 마네 막 그런 소리 나오고 있다는 자체가 무슨 의미인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그죠? 이 자체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체가. 왜냐면 ICP는 이미 30 몇입니까? 니어 프로토콜을 최근에 좀 제친 그냥 평범한 50위권 안에 있는 L1 체인이고, 솔라나는 뭐 슈퍼스타잖아요. 슈퍼스타와 평범한 체인 간의 어떤 트러블이나 어떤 이슈가 발생했다는 자체가, 이런 악수 같은 이런 이미지가 나오는 자체가 뭔지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익스체인지 리졸브도 이더리움인데요. 엄청 지금 하락장입니다. 하락 추세, 하락 시기야. 쉽게 말하면 역사적으로 본 적이 없는, 굳이 보려면 2024년, 뭐 이건 역사적인 것 차트는 아니네요. 1년 차트긴 하나요, 보니까. 딱 1년 차트인데 상당히 1년 만에, 대충 1년 만에 상당히 익스체인지에 이더리움이 없는 시기가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더리움이 없습니다, 익스체인지에. 그런 간단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더리움 전체 좀 컨디션 체크를 제가 해드리면, 지금 최근에 23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24일이니까 어제 혹은 그제 시기에 롱 쪽에 큰 청산이 이루어졌네요. 그에 비해 이제 숏은 아무런 움직임이 없죠. 숏 쪽은 의미 없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더리움에 상당히 롱을 많이 받고, 또 이더리움 최근에 막 좋은 호재 뉴스라든지 약간 분위기가 그랬잖아. 근데 그게 청산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가격적으로 보면 이것 때문에 청산이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죠? 요것 때문에 여러분 딱 보시죠. 요것 때문에 숏 청산 그때가 일어났다고 한 3일 전에 말씀드렸을 거고, 또 다시 롱 청산. 그냥 제가 봤을 때는 평범한 털기입니다. 그냥 평범한 털기. 그래서 이더리움에 뭔지 모르겠지만 현재 익스체인지 이더리움은 없고, 털기 꽤 강력한 털기입니다. 이 정도면 폭이 꽤 크죠. 꽤 강력한 털기가 최근에 나왔고, 롱 23일 기준으로 롱 청산이 이루어졌다. 근데 또 이거 한 8일 9일 됩니까? 그때는 또 숏이 또 강력한 청산이 있었거든요. 거의 그만큼의 청산이 이렇게 발생하고, 숏 먼저, 그다음에 롱, 그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지금 움직임이 나왔다. 요거를 레이더니까 알려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그런 와중에 현재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그런 와중에 레버리지는 또 레버리지 뭐 이렇게 레버리지 레이쇼는 뭐냐면, 여러분들 레버리지 말 그대로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비율 자체가 엄청, 여러분 레버리지 많이 때린다는 거야. 그 비율이 지금 이거 보면은 거의 1년 내내 증가했네. 야. 자, 이더리움은 한마디로 뭔가 밑으로 가든 위로 가든 발진을 해야 된다. 크게 발진해야 된다. 막 이런 기대감과 요구사항 때문에 레버리지 레이쇼는 1년 내내 증가해온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계속 누적되어 온 거예요. 빵 터질 그 변동성이 누적되어 오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 네트워크 볼륨에서도 계속 매도세만 계속 주구장창. 이건 오히려 2023년부터 매도세만 그냥 센 이더리움 상황이야.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본편으로 넘어오시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또 시그널 하나 나왔거든요. 시그널 하나 나왔기 때문에 GMC 보였는데 바로 본편으로 넘어오시길 바랍니다.